어디든 가시면 꼭 들리시는 곳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광주를 가시건 뭐 부산을 가시건 울산을 가시건 대전을 가시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시장에 꼭 들리시죠. 예, 시장 출신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출신이 아니고 예, 상대원 시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즉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건 꼭 재래시장에 한 번씩 들려보시곤 하는데, 이번에 울산을 방문해서도 이제 변함없이 옹기종기 시장? 예, 시장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옹기종기 시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사실 그 시장 방문 영상을 보는 게 저는 참 그 힐링 영상입니다. 힐링 영상. 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예, 뭐 그래서 오늘도 예, 울산의 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님, 까왕을 묵묵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디 닉네임이 돌멩이시네요. 뿌듯하네. 예. 그래서 오늘 울주군의 옹기종기 시장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리가 떨리네요. 고맙습니다. 자리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순간 조금만. 와! 텔레비 보는 거 더 젊으세요. 텔레비에서 보는 거 더 젊으세요. 더 잘생기셨어요. 예. 아, 여시예요. 예.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두 개 해야 돼. 10,000원? 네. 미안. 아, 예. 사랑꾼 한번 주세요. 예.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대박입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노정인가요? 예. 매 30년. 매일에 5일에 한 번입니다. 오늘 5일 장난. 예.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드시오. 이거 방금 나왔습니다. 많이 써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예. 남창 시장이 한 100년 됐습니다. 시장 생일 이래 대통령님 처음 오시거든요. 이 자리에 기가 많이 생이 있어가지고 장사 잘 되겠습니다. 예. 네. 진짜 고기보다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잘 만들게. 아, 근데 이것도 매력이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네, 자리만 지켜주세요. 자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얼마요? 네, 좀 밀라주세요. 이거 8,000원씩 마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이래 대통령사. 맥주만 사가지고 가려고. 화이팅! 화이팅! 오세요! 이것입니다! 오늘 게시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밀면 다치십니다. 밀지 마세요. 대통령 살고 뒤로 주세요.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와, 10,000원짜리. 대통령님 꼭 조심하십시오. 네.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네. 자리만 조금만 지켜주세요.
튀김 좀 건네주세요.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울주군에 있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방문하신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참 너무 저는 이제 시장 방문하시는 영상을 제가 방송에서 이제 거의 보내드린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새롭고 뭉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 대통령께서 시장에서 장 보시는 모습이 저게 어색하지 않고 뭐 어쩌다 한번 저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평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뭐 서민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고향집처럼 뭐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으실 때 보면은 표정이 가장 밝고 또 마음이 편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장도 많이 보죠. 보면은 그 대통령님 제가 건강의 비결을 하나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대통령님 잘 드세요. 이제 60대가 되면 저도 요즘에 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통 입맛이 없더라고. 입맛이 없어서 이제 양도 많이 줄었어요. 뭐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뭐 또 저는 건강이 좀 유지가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보면은 시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은 진짜 잘 드세요. 저게 또 이제 대통령께서 건강하시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건강이 저는 유지된다.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뭐 대통령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잠은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잘 드시는 건 맞는 것 같다. 잘 드시는 건 이제 건강하시다는 얘기죠. 참 많이 장을 봤어요. 보니까 엿도 사시고 엿은 이제 이거 엿이에요? 하면서 이제 엿을 처음에 이제 딱 사셨는데 아마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엿을 사신 거 아닌가. 당에 이제 택배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엿을 2봉지를 사셨는데 한 봉지는 이제 대통령님이 드시고 한 봉지는 이제 그 당에 보내지 않을까. 당 대표에게 사랑하는 당 대표에게 아끼는 당 대표에게 보내기 위해서 엿을 2봉지 사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너츠도 사시고 튀김도 사시고 그리고 뭐 나물도 사시고 밤도 사시고 많이 사셨어요. 언제 다 드시려고 저렇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정청래 대표한테 엿은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저는 이제 이런 걸 아무래도 정치평론가니까 유심히 보게 되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유심히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방문을 하실 때마다 그 시민들의 열기가 더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뭐 좀 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환영을 하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지지도가 식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시장을 방문하면은 점점 더 이제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더 환영 열기가 더 높아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주군이면은 울산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은 그나마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좀 높은데 농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이제 울주군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뭐 울주군에서도 우리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뭐 호남인지 영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점점 뭔가 저는 민심이 점점 변하고 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면은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남은 안 된다. 특히 이제 TK 지역은 뭐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은근히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이제 안주하려는 이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누가 뭐라 하건 이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진 전략을 추구를 하고 계시고 두 가지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치 전략은 중도 확장 전략과 동진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해운 장관 청문회가 이제 후보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진행 되기도 했지만은 이해운과 같은 인물을 굳이 등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 대한민국의 왜곡된 이제 정치 구조를 뭔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유시민 작가는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까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시민 따위는 제가 방송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 유시민도 또 망언을 해가지고 한번 깔라고 그랬어요. 예. 박주민은 이제 뭐 그냥 막 갈 때까지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정원호가 크게 앞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유시민을 불러다가 뭐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느슨해진 것 같다. 뭐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이해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유시민이 뭘 합니까 알기는. 그냥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나 나와가지고 얼굴이나 팔고 있는 거지 정치를 뭘 알아요 유시민이. 제가 유시민하고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유시민의 한계를 압니다.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 제가 진보정당 하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즉 당시에 그 뭐죠? 국민참여신당이었나요? 국민참여당이었나?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 진보당이었나? 민주노동당이었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 3당 합당이었습니다. 예, 진보 3당 합당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뭐 공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시민 씨하고 뭐 직접 만나가지고 뭘 도모한 적은 없지만은 뭐 유시민 씨에 대해서 유시민 씨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잘 압니다. 사실 뭐 거의 아마추어 수준의 대단히 이기적인 이런 이제 정치 행태를 하다가 본인도 망하고 진보 정당도 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유시민이 뭘 알아요? 뭐 정치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유시민이 뭐 선거를 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있어요.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잖아. 있나? 한 번 있구나. 금배지 한 번 단 적이 있죠. 뭐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서도 지고 그 통합진보당 한다고 그랬다가 다 말아먹고.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자신의 역량을 잘 알고 있긴 한 거예요. 그 뭐 글 쓰는 게 맞습니다. 글 쓰고 이제 말하고 이런 게 맞지. 정치를 할 만한 그릇은 아니다라고 봐요. 품이 대단히 좁고 생각이 대단히 편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치를 할 만큼 그릇이 되는 그런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지식인으로서야 뭐 말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인정을 뭐 그나마 할런지 모르겠는데 뭐 정치를 할 만한 그릇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뜻도 나름 뭐 정치 평론을 한다는 사람인데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해운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이야. 그걸 모르겠습니까? 닦아놓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 이해운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뭐 전혀 몰랐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있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좀 고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된다. 이제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왔으니까 뭐 문제가 좀 있겠지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야, 저 정도였을래나?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예. 복만삼님, 유사시민 이놈은 2017년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며 떡락시켜서 젊은이들 여럿 한강 보낸 놈입니다. 예. 그쵸,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잘 모르는 문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장님 문고리 잡듯이 비평을 해버리고, 결국은 뭐 지금 그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커지게 될 줄을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유시민이 뭘 마친 것도 없어요, 별로. 무슨 뭐 진보의 현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유시민 씨가 뭘 그렇게 마친 것도 별로 없어. 뭘 그렇게 예측을 잘한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과대평가된 인물 중에 저는 한 명이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느슨해졌다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비평이에요. 정치적인 이제 고려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해운이 반발이 문제가 많고 반발이 심한 상황이 돼서 고심을 하고 있는 뭐 형국이지, 대통령이 뭐 좀 6개월 지났다고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아무나 임명하자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할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유시민이 모르나?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흠집 내려고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 정도도 모른다라면 무슨 정치 비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정치 비평의 맥락에서 이해운 임명 문제를 평론가가 해설을 한다라면은 그런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비평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새긴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확장과 동진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미세하게나마 성과가 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옹기종기 시장의 모습을 봐도 영남권 유권자들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중도 보수 유권자들도 오늘 뭐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중도 보수 유권자들도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럼 지지율 하나 이제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승했죠. 3포인트 상승해서 다시 6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진짜 대통령 혼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의 뭐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뭐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사고를 치고, 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기대치죠. 민주당에 무슨 일을 잘해달라, 민주당이 뭐 뭔가 성과를 내달라, 지금 이런 거 기대하는 당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예전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안에 그 십자가에 이제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걸어놓잖아요. 교인분들이 오늘도 무사히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 같은 걸 택시 안에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딱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오늘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민주당은 뭐 그야말로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개인기 수준의 이런 상황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로 그나마 민주당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20% 격차가 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면은 당 지지율 한 50%대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기 조국혁신당하고 뭐 통합한다고 그러죠. 조국혁신당 지지율 볼까요? 3%.
이 3%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에 집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가 나왔죠? 2% 하락을 했어요. 장동혁이 단식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저는 지지율 하락 단식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가 나왔는데 43대 20인데 여기다가 3% 더 해야 국민의힘을 이겨요? 이거 왜 이런 당하고 통합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진보당하고도 통합을 하지. 진보당도 1% 나오네. 그냥 다 통합하지 그래요. 예?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다 통합하면 되겠네. 별 의미도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진짜 묵묵히 저는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해운 후보자 얘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힘든 해명들이 좀 있었어요. 예, 푸른 이른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쩔레와 족구기의 러브 스토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납득할 수 없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명쾌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궁금증들을 이제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청문회는 아니었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뭐 그동안 하도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지 막상 청문회를 하니까 뭐 또 예,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 맞은 분위기죠. 예, 청문회를 했는데 막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 전과 제가 볼 때는 청문회 후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 얘기는 청문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 전과 후가 크게 다를 게 없으면은 만약에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거나 이전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거나 이러면은 지명을 철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청문회 전에 나온 의혹들에서 더 나아간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명 철회를 청문회 때까지 유보를 시켰던 것처럼 청문회에서 이제 새로운 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 진보 진영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진보 민주 진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초유의 정치 실험이잖아요. 예, 실험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실험을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과학 실험을 하면은 100번을 하면 99번은 실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었던 이러한 정치 실험을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욕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이 실험을 계속 하는 것이 향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의미 있는 결과,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해운을 일을 시켜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 이러면 인사 실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애초부터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한번 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